반갑습니다. 제2장 습공기 선도, 공조 설립의 습공기 선도, 냉난방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 그림의 공기 선도에서 A점의 상태값을 적으시오 하고 이렇게 공기 선도가 하나 주어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이 하나 A점이라는 점을 하나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A점의 공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적으라. 결국은 습공기 선도를 읽을 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습공기 선도가 주어져 있으면은, 자, 여기서 제가 습공기 선도를 이렇게 90도 회전시켜 놓은 건데, 우리 교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습공기 선도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습공기 선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어떤 임의점 A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습공기 선도의 그림은 뭔가 하면은, 자, 요 선은 엔탈피 선이죠. 자, 여기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포화곡선입니다. 포화곡선. 요 앞에 이렇게 엔탈피 선이 있습니다. 엔탈피 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뭔가 하면은 건구 온도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비최적이라는 값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X라는 절대 습도 축이 되겠죠. 절대 습도는 이 축에서 이렇게 되고요. 상대 습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곡선은 상대 습도가 100%일 거고, 뭐 90%, 80%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만약에 어떤 임의점 A점이라면은, 자, 요 A점에서 이 방향으로 선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선을 따라가서 여기 이렇게 만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점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 온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습구 온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습구 온도. 그래서 습구 온도를 여기서 읽어도 되고, 이렇게 직각으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건구 온도 값을 읽어 주어도 습구 온도 값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건구 온도 값은 A점에서 바로 내리면은 요 지점이 나타나는데, 요것이 건구 온도에 해당이 됩니다. 건구 온도. 요것은 습구 온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엔탈피 선에 만나는 요 값이 엔탈피 값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엔탈피 구했고, 습구 온도 구했고, 건구 온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습도는 이 축에 직각으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만난 요 지점이 절대 습도 X 값이 되겠죠. 절대 습도도 구했고, 그 다음에 비최적이라고 있습니다. 자, 비최적은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비최적 곡선은 요 그림 잘 안 보이시죠? 비최적 선은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이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요 A점에서 요 선을 따라와서 요 부분에 보시면 이 하단에 비최적 값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최적 선은 요렇게 이 A점에서 이 선을 쭉 따라와서 이 하단에 보시면은 비최적 값이 적혀 있죠. 이것을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최적 값을 읽을 수가 있고, 절대 습도를 읽을 수 있고, 건구 온도 읽을 수 있고, 습구 온도 읽을 수 있고, 엔탈피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습구 온도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여기에서 수평으로 직선을 쭉 그어가지고 이 습구 온도 만나는 어떤 지점이 있는데, 여기 온도 값이 있습니다. 이 공기 상태 A가 쭉 와서 여기에 도달하면은 요거는 노점 온도라 그래서 이슬이 맺히죠. 그래서 이것을 노점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점 온도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노점 온도 값을 읽고, 자, 쭉 가가지고 여기서 만난 이 지점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온도 값이 있고, 여기에 온도 값이 있습니다. 이 온도 값은 습구 온도 값이고, 계속해서 여기서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것을 엔탈피 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직선으로 내려주면은 건고 온도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체적 선을 따라서 쭉 가서 읽어주면은 비체적 값을 읽을 수가 있고, 수평을 오른쪽으로 그어주면은 절대 습도를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 쭉 이렇게 곡선이 쭉 있는데 A점과 만나는 어떤 곡선을 찾아가지고 여기 있는 이 값들을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이 뭔가 하면은 여기까지 가면은 100% 포화 상태가 되고 각각의 값들이 예를 들어서 60, 70, 80, 9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상대 습도는 40%이더라. 그래서 상대 습도 값은 이 선에서 읽는다. 그래서 이것이 40%이더라. 이렇게 해서 습공기 선들을 읽어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옆에서 메모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 선도가 주어지죠. 주어진 선도를 가지고 이렇게 읽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가 주어지면은 이 표에다가 적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풀이로 쭉 나열해서 이 값들을 적어 주시면은 멋진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건고온도 30도씨 상대 습도 90%인 공기 15,000m 3승 H 15,000m 3승 per H. 이때 뭡니까? 공기의 어떤 송풍량이 15,000인데 단위가 뭡니까? 최적 단위로 되어 있죠. 이걸 통상으로 Q 단위라고 이야기합니다. Q 메타 3승 per H. 그 다음에 이것을 건고 온도 20도씨 상대 습도 40%인 공기로 만들고자 한다. 공기 선도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하 계산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냉각 열량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냉동기로부터 냉수를 공급받아 공조기에서 이와 같은 공기를 냉각시키고자 한다. 이때 공조기에 공급해야 될 냉수의 양은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이 두 개가 나왔네요. 자, 우리가 냉각 열량 또는 난방에서 난방 열량 그것을 우리는 공조기의 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조기 부하의 기본 공식은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공식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기량이 주어졌는데 이 공기량은 우리가 건축 설비에서 이 공기량이 주어질 때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기량이 Q 메타 3승 per H 단위일 때 공조기 부하 계산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Q는 라지 Q 메타 3승 per H에다가 1.2라는 공기의 비중량을 곱합니다. 이때 비중량의 단위는 kg per 메타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기의 비열 1.01을 곱하게 됩니다. 이때 공기의 비열이라든가 공기의 비중값 이것들을 여러분들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단위가 kJ per kg이라는 단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델타 T라는 도시 온도값을 곱해줍니다. 온도차를 곱해주는 공식이 됩니다. 이 공식을 변환하면은 이렇게 우리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Q에다가 그 다음에 1.2를 곱하고 자, 여기에서 1.01 곱하기 델타 T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델타 H라는 엔탈피 차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엔탈피 차. 또 이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죠. 킬로줄 퍼 킬로그램의 단위. 그래서 자 주어진 어떤 송풍량 또는 공기의 양의 단위가 최적 단위일 때는 공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어진 단위가 Q가 아니고 이번에는 G 킬로그램이라는 어떤 단위로 주어졌을 때, 무게 단위로 주어졌을 때, 시간당 무게 단위, 그래서 킬로그램 per H로 주어졌을 때, 이때 Q는 G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는 공기 비중값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리 Q에다가 공기 비중을 곱하면 이것은 무게 단위인 G로 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01이라는 공기의 비열 요것만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델타 T라는 값을 곱해주는데 여기서 1.01 곱하기 델타 T는 델타 H 엔탈피 차이이기 때문에 이때 Q 공식은 G에다가 델타 H라는 공식으로 정의가 되고 여기에 1.01이 우리는 미리 델타 H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공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조 설비에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송풍량이 최적 단위냐 무게 단위냐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식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 단위일 경우에는 1.2를 곱한다. 공기 비중을 곱한다. 그래서 공기 비중을 곱하면은 무게가 된다. 그래서 무게로 단위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공기의 비중을 곱하지 않습니다. 미리 비중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때 이 계산 결과값은 kJ/H라는 값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kJ/H라는 값으로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건축 설비에서 공조 냉동의 부하 계산할 때 송풍량 계산할 때는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메모하셨다가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고온도 30도씨 상대습도 90%인 공기를 근고온도 20도씨 상대습도 45%인 공기를 만들고자 한다. 공기선도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공식에서 엔탈피 차를 곱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 공식에서 엔탈피 차 델타 H를 곱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오면 Q는 어떻습니까? Q에다가 곱하기 하기를 1.2를 곱해주고 델타 H를 곱하면 어떻습니까? 이때 공조기의 부하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H는 어디서 구하냐 하면은 자, 공기 선도에서 구하게 된다. 그래서 공기 선도를 가지고 델타 H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렇게 공기 선도가 주어집니다. 자, 제가 교재는 이렇게 공기 선도를 수록했는데 사실은 90도 회전시켜야 되죠. 정상적으로 보면은 공기 선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엔탈피를 나타내는 선이 되고요. 자, 문제 조건에서 첫 번째 조건은 A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근고 온도가 30도씨이고 상대 습도가 90%일 때 자, 공고 온도가 30도씨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30도씨를 찾아가지고 직선을 이렇게 꺼주고 그 다음에 상대 습도 90% 여기가 상대 습도가 포화 곡선이기 때문에 100%이고 쭉 내려오면은 90%, 95, 100, 85, 80 이렇습니다. 그래서 90%이 선하고 이 근고온도가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A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A점에서 어떻습니까? 엔탈피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탈피 선으로 직선을 쭉 그어가지고 이 값을 읽어주면은 엔탈피 값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엔탈피는 92 kJ/kg이라고 읽었고, 그 다음에 자 B점 근고온도가 20도씨이고 상대 습도가 45%인 공기로 만들어라. 그래서 근고온도가 20도씨인 지점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쭉 꺾고, 자,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45%, 상대 습도가 100%, 95, 90 쭉 해서 여기 보면은 45도 곡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찾는 거죠. 요게 B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바꿀 때 이때 부하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계산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역시 엔탈피 값을 읽어보니까 38이라는 값이 나왔다. 그래서 이 델타 H라는 엔탈피 값만 알면은 엔탈피 차이 값만 알면 어떻습니까? 이 Q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이 풍량은 어떻습니까? 15,000이라고 주어졌죠. 자,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곱하기 1.2하고 곱하기 자, 엔탈피 변화는 어떻습니까? 92에서 38을 빼주죠. 92에서 38을 빼주면은 이 Q 값이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냉각 열량을 구해 보면은 스몰 Q는 풍량 곱하기 엔탈피 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풍량은 최적 단위로 주어졌습니다. 최적 단위로 주어지면은 어떻습니까? 공기 밀도 1.1을 항상 곱해줘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최적 단위가 아니고 무게 단위 kg per h로 주어진다면 이 공기 밀도를 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엔탈피 차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에서 냉수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교재에 없습니다. 지어주시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과 관계되는 어떤 열량은 Q 이퀄 W 어떤 물의 양에다가 이때 물의 비율을 곱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온도차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Q는 W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온도차가 주어졌죠. 자, 공조기 입출구 냉수 온도는 7도씨와 13도씨. 그래서 온도차 델타 T는 주어졌습니다. 7도씨와 13도씨 이렇게 주어졌고, 자, 물의 비열 C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의 비열은 4.19죠. 이것은 문제 조건이 주시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때 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W는 어떻습니까? 여기 분모를 가죠. 그래서 W는 C 곱하기 델타 T분의 스몰 Q라고 주어졌고, 이때 Q 값은 여기서 구했습니다. 구했고, 이때 C는 비열이고, 델타 T는 온도차죠. 그래서 문제 조건 온도차를 넣어주고, 이 비열은 암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644.4 리터 per 분당 644.4 리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냉각 설비 보호와 관련된 개념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향후에 우리가 공조 냉난방 문제 풀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요 팁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문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